오늘 밤 강가에 자리한 작은 마을의 한 집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며 웅성거렸다. 동네 어귀에서부터 끝자락까지 모두가 김태식 노인에 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75의 노인이 이제 갓 22살이 된 하은이라는 젊은 처녀와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하은은 17살 때 당한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처녀였기 때문이다.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녀가 어째서 자신보다 몇 배나 나이가 많은 노인과의 결혼에 동의했는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낡은 기와집 많은 환한 등불과 친척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끊이지 않는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축하주를 마시면서도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분명 무언가 숨겨진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젊은 처녀가 노인의 아내가 되기를 자처할 리 없다는 것이었다. 혹시 돈 때문일까? 김 노인에게는 강가에 넓은 땅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개발업자들이 높은 값을 쳐주겠다며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소란 속에서 하은은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깊은 눈동자에는 1000가지 시름이 담겨있는 듯했다. 깡마른 체구의 백발이 성성한 김 노인은 사람들에게 온화한 미소로 화답하려 애썼다. 그는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숙여 하은의 어깨에 걸친 쇼를 바로잡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걱정 말거라. 이제부터는 내가 곁에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신혼 첫날 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침대에는 새 시트가 깔렸으며 탁자 위에는 하얀 백합 화병이 놓여 있었다. 가족들은 이제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밤중 그 방에서 새 신부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비명은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고 온 가족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텐마루에 누워있던 친척들도 깜짝 놀라 일어나 서로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다. 어떤 이는 허둥댔고 어떤 이는 호기심에 가득 찼다. 90이 넘은 김 노인의 노모가 지팡이를 짚으며 비틀비틀 걸어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냐? 하은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야? 김 노인의 맏아들 성민이 황급히 방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방 안의 광경에 그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의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 안으로 몰려들었고 모두의 시선은 침대 쪽으로 향했다. 하은은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두 손으로 침대 틀을 꽉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옷장을 향해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거기 사람이 있어요. 옷장 안에 서 있는 사람을 똑똑히 봤어요.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사람들의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김 노인이 천천히 다가가 쉬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은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 방엔 너와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단다. 하지만 그의 시선도 무심결에 낡은 옷장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성민이 용기를 내어 옷장 문을 활짝 열었다.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오래된 상자 몇 개가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하은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가득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 본 게 아니에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그 안에서 저를 똑똑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고 아이들은 부모 뒤에 숨어 벌벌 떨었다. 몇몇 친척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상한 일이네. 무슨 불길한 징조라도 되는 걸까? 김 노인은 하은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마음속은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님을 직감했다. 몇 년 전 그 자신도 이 방에서 언뜻 하얀 그림자를 본 적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묻어두었던 것이다. 달콤해야 할 신혼 첫날 밤은 온 가족을 경악하게 만든 미스터리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 하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탁자 위에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새 신부의 창백한 얼굴 위로 노란빛을 드리웠다. 하은은 침대 틀을 부서져라 붙잡은 채 낡은 옷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그 안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성민이 용기를 내어 옷장문을 활짝 열었지만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오래된 나무 상자뿐 아무도 없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거친 숨결만이 가득했다. 김노인이 황급히 젊은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두려워 말거라. 그저 헛것을 본 게야. 하지만 그 역시 오래전 이 방에서 보았던 하얀 그림자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 소름이 돋았다. 그는 불안감을 감추고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방으로 들어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산 사람이 무서운 거지? 귀신이 누굴 해치겠느냐. 다들 동요하지 말거라. 노모의 말에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툇마루에 있던 친척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여전했다. 그들은 속삭였다. 저 처자가 집에 애군을 몰고 온 게 아닐까? 아무래도 예사실이 아니야. 그 수군거림이 하은의 귀에 들리자 그녀의 가슴은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팠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집 온 첫날부터 온 마을의 구경거리가 되고 온갖 억측의 대상이 된 것이다. 김노인은 아내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하은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있으니 걱정 말거라. 이제 아무도 너를 얕보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사람들은 점차 잠자리로 돌아갔지만 모두들 뒤숭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은은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방구석에서 풍겨오는 짙은 치자꽃 향기가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김노인의 팔을 꼭 붙들며 속삭였다. 아버지,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김노인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시선은 살짝 닫힌 옷장으로 향했다. 그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저 하얀 그림자 뒤에는 분명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밤사이에 비명소동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다. 쏟아지는 말들 앞에서 노모는 한숨을 쉬며 가족들에게 당부했다. 떳떳하게 살면 두려울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남들이 함부로 떠들게 놔둘 순 없어. 성민은 주먹을 불끈 쥐며 결심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누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 한다면 반드시 그 정체를 밝혀내고 말 겁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들으며 목이 메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겁게 막을 내렸다. 하얀 소복의 정체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불안의 씨앗은 가족 모두의 마음에 뿌려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앞으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막 싹튼 행복 곁에는 매일같이 그들을 노리는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닭죽 냄새가 향긋하게 퍼지는 부엌에서 하은은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따금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향했다. 어젯밤 그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던 것이다. 희미하게 느껴졌던 저릿한 감각은 아직 미약했지만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김노인은 곁에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조심스럽게 식힌 후 한 숟갈씩 하은에게 먹여주었다. 이런 소박한 풍경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일 수 있었다. 75 노인이 하반신 마비인 젊은 아내를 돌보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은에게 그 따뜻한 죽 한 숟갈은 지난 몇 년간 온전히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의 온기 그 자체였다. 성민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처음에는 늙은 아버지가 자신의 딸뻘인 젊은 처녀와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어젯밤 하은의 처절한 비명과 공포에 질린 눈빛, 그리고 그 협박 쪽지는 그녀가 결코 돈을 노리거나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했다. 오히려 하은은 어떤 어두운 그림자에 쫓기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 그녀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아침에 하은을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붉어진 눈가에는 감사함의 빛이 어렸다. 그 빛은 성민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노모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총명했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 말라붙은 진흙 자국과 지시겨진 나무잎들을 살피더니 마을 이장님인 박 씨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장님, 파출소에 신고 좀 해주시게.
그녀는 더 이상 밤마다 누군가 집에 몰래 드나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박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찬 목소리로 답했다. 그럼요, 어르신. 제가 바로 신고해서 순경들을 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협박은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모두가 의논하고 있을 때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마 최 여사일 거예요. 그분이 저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어요. 제가 고모댁에 있을 때도 시장에 갈 때마다 뒤에서 어슬렁거렸어요. 한 번은 집까지 찾아와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반송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제가 휠체어 신세가 된 후 한동안 사라졌지만 저는 꿈속에서도 그 눈빛을 계속 봤어요. 여기까지 말한 하은은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김노인은 죽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빛났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제 너는 이 집의 며느리고 내 아내다. 최 여사든 누구든 너를 핍박하려 한다면 내가 앞장서서 막을 것이다. 사람들은 늙은 나를 비웃을지 몰라도 내게 힘이 있는 한 내 아내가 괴롭힘 당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부어가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성민은 아버지를 바라보다 하은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존경심이 피어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다.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께 약속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서 아무도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겁니다. 만약 누가 와서 괴롭힌다면 제가 아버지와 함께 막아서겠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단 하룻밤 사이에 그토록 차갑게만 보였던 아들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단호하게 불러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침 식사 후 가족들은 함께 보건소로 향했다.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은은 어젯밤의 하얀 소복 그림자를 떠올리며 불안해했다. 그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느낌에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김노인의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 어깨에 닿자 그녀의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졌다. 보건소에서 김노인 가족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의사는 하은의 다리를 꼼꼼히 살폈다. 바늘로 피부를 찌르며 감각을 묘사하라고 한 후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가 있군요. 오른쪽 다리에서 미세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면 걸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은의 눈앞에 새로운 빛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노인은 천천히 휠체어를 밀었고 노모는 곁에서 함께 걸었다. 성민은 뒤따랐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서먹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또 수군거렸다. 늙어서 젊은 아내를 얻더니 이제 휠체어까지 밀어주고 다니네. 하지만 가족에게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은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모두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노모는 가족들에게 문단속을 단단히 하라고 이른 뒤 말했다. 오늘 밤은 내가 대청마루에 앉아있겠다. 이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않을 테니 만약 누가 얼씬거리기라도 하면 내가 한 번 치는 소리에 온 가족이 깨어날 것이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들 조금은 안심했다. 한밤중 강바람이 지붕을 스치고 지나갈 때쯤 잠이 들려던 하은은 정원 밖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덤불을 헤치고 지나가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눈을 떴고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김노인도 벌떡 일어나 앉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들었느냐? 그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이윽고 창문 밖에서 가볍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규칙적으로 3번 울리는 소리였다. 하은은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김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작게 불렀다. 성민아 들었느냐? 툇마루에서 성민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었어요 아버지. 열지 마세요. 제가 마당으로 나가볼게요. 성민은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갈랐다. 노란 불빛 아래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치자나무 그림자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정원 구석으로 불빛을 비췄을 때 그의 심장은 철렁했다. 하얀 옷을 입은 그림자가 재빨리 울타리를 넘어 강가 쪽으로 사라졌다. 그는 거기서 라고 외치며 뒤쫓았지만
그 그림자는 이상할 정도로 날랬다. 한참을 쫓아가다 그는 길에 떨어진 물건 하나를 겨우 주었다. 그것은 한쪽 구석에 치자꽃이 수놓아진 하얀 손수건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손수건을 아버지에게 건넸다. 김노인은 손수건을 들었다. 익숙한 치자꽃 향기가 풍겨나왔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냄새. 최 여사의 냄새예요. 가족들은 모두 침묵에 잠겼다. 노모가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치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최 여사가 맞다면 여기까지 쫓아온 개로구나. 하지만 그 여자는 이 집이 아무나 와서 겁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걸 잊었나 보다. 내일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겠다. 하은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최 여사의 성격을 잘 알았다. 그 여자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이제 가족이 있었다. 백발의 머리카락에도 마음은 고목처럼 굳건한 남편, 성벽처럼 든든한 시어머니,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서먹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키겠다며 등을 곧게 편 아들까지. 그날 밤 하은은 뒤척이며 잠을 설쳤다. 하지만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강가의 모래밭에 서 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두 다리가 꿈틀거리며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저 멀리 하얀 옷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렸지만 더 이상 그녀를 공포에 질려 마비시키지는 못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세 번째 장을 넘겼지만 실마리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하은은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얀 옷의 그림자나 치자꽃 향기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어두운 진실이라는 것을, 그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영원히 자신의 두 다리로 스스로 걸을 수 없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대나무 숲을 막 비추기 시작할 무렵 김노인의 마당은 이미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노모는 지팡이를 짚고 텐마루로 나와 평소보다 더 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쉬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최 여사 집으로 직접 찾아가겠다. 어젯밤 하얀 옷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조상님들 뵐 낯이 없다. 하지만 가더라도 법도와 증거를 가지고 가야지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말을 들어선 안 된다. 김 노인은 치자꽃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손수건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은 곁에서 대나무 지팡이를 꽉 쥔 채 눈빛에 결연함을 담았다. 하은은 휠체어에 앉아 마음을 졸였다. 그녀는 최 여사의 성격을 잘 알았다. 그 여자는 교활하고 말솜씨가 좋으며 이 지역에서 발이 넓었다. 자칫 잘못하면 이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망신만 당할 수 있었다. 그녀는 김노인의 옷소매를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냥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저는 괜찮아요. 그 여자가 일을 크게 만들까봐 두려워요. 김노인은 하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단호했다. 안 된다 얘야. 이제 너는 이 집 며느리다. 누구에게 짓밟히게 둘 수 없어. 나는 늙어서 세상 평판이 두렵지 않다. 그저 네가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김노인, 노모, 성민, 그리고 마을 이장님인 박씨. 이렇게 네 사람은 곧장 최 여사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기와집은 시장 근처에 있었고 마당 앞에는 옷감부터 바늘, 기름, 과자통에 이르기까지 온갖 상품들이 널려 있었다. 최 여사는 물건을 정리하다가 김노인 일행을 보고는 눈빛이 순간 번뜩였지만 이내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이구, 이른 아침부터 웬 귀한 손님들이신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 노모는 빙빙 돌리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누군가 내 아들 집에 몰래 들어와 치자꽃이 수놓인 손수건을 떨어뜨렸는데 그 향이 당신이 늘 쓰는 것과 똑같더군. 우리는 확실히 하려고 온 것이오. 만약 당신이라면 사실대로 말하고 아니라면 누가 당신을 사칭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이오. 최 여사는 잠시 주춤하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라 치자꽃 향유를 쓰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손수건이야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아닙니까? 저한테 누명을 씌우시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시선은 마당 밖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하은을 힐끗 보더니 턱을 치켜들었다. 설마 하니
여러분이 저처럼 수년간 정직하게 장사해온 사람보다 저런 불구야토의 말을 더 믿으시겠다는 건 아니겠죠? 하은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김 노인이 나서서 손수건을 찻상 위에 내려놓으며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여사, 나는 당신과 하은이의 과거사에 대해 알고 싶지 않소. 하지만 이제 하은이는 내 아내이자 우리 어머니의 며느리이며 이 집안의 식구요.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협박을 일삼는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겠소. 내가 늙었지만 내 아내가 핍박받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정도는 아니오.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다. 몇몇 이웃이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담 너머로 엿보았다. 최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금세 교활한 표정을 되찾고 신랄하게 말했다. 김노인 늙어서 젊은 아내를 얻는 욕심을 부리더니 이제는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군요. 정말 세상에 웃음거리가 따로 없네요. 그녀는 손을 내저 그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박 이장님이 끼어들어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여사님,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김노인 댁 창문 밖에서 작은 여자 발자국과 치자꽃 향기가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당신이든 다른 누구든 우리는 파출소에 신고해서 조사를 의뢰할 겁니다. 해명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 여사의 눈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버텼다. 신고하세요. 난 두렵지 않으니까요. 내가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갈 만큼 한가한 줄 아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렸고 두르고 있던 숄 자락을 꽉 쥐었다. 김노인은 그녀의 손톱 밑에 어젯밤의 진흙과 똑같은 흙이 약간 묻어있는 것을 자세히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일행은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은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최 여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궁지에 몰릴수록 더 악랄한 방법으로 해를 끼치려 할 것임을 알았다. 김노인은 곁에서 걸었고 그의 눈빛은 침착했지만 결연했다. 노모는 나지막이 말했다. 세상사는 감출수록 꼬이는 법이다. 모든 것을 밝히면 어둠이 두렵지 않지. 그날 저녁,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경계했다. 성민은 손전등을 들고 텐마루에서 보초를 섰고 그의 시선은 대문을 떠나지 않았다. 노모는 대청마루에 누워 대나무 지팡이를 껴안았다. 김노인은 잠들지 않고 하은의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바람소리를 들으며 젊은 아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폈다. 한밤중 희미한 달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올 때 정원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아니라 고양이가 애처롭게 길게 우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하은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다. 눈을 크게 떴다. 김노인이 급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안심시켰지만 이내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창문으로 무언가를 던지는 소리였다. 성민이 달려가 작은 주머니를 주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검은 머리카락과 섞인 흙 한 줌이 들어있었고 역한 냄새가 났다. 가족들은 모두 경악했다. 노모가 벌떡 일어나며 눈을 번뜩였다. 이것은 사람을 저주할 때 쓰는 물건이다. 어떤 놈이 감히 마을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게냐.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일 마을에 큰 어르신을 모셔와서 보게 하겠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사수를 써서 겁을 주려 한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정체를 밝혀내고 말겠다. 하은은 가슴을 부여잡았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모든 어두운 기억이 되살아났다. 최 여사에게 쫓기던 날들, 칼날처럼 날아와 밝히던 협박의 말들. 하지만 곁에 앉아있는 김노인의 온화한 눈빛과 자신을 감싸는 손길을 느끼자 하은은 마음에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가족과 함께 맞서서 지난 몇 년간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잠들지 않았다. 그들은 등잔불 주위에 둘러앉아 한 사람씩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모는 예전에 마을에서 부적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던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정체가 드러났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노인은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며 조용히 계절을 보내다가 하은을 만나고 나서야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졌다고 말했다. 성민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따뜻하고 굳건한 이야기들이 이어지자 하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성민 씨, 고맙습니다. 휠체어에 앉게 된 날부터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는 기댈 곳이 있고 진정한 집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노모는 하은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렴. 이곳에 들어온 이상 우리 모두가 있으니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달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낡은 집 안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가족애와 보호, 그리고 믿음으로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하얀 옷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든 더러운 수작이 계속되든 그들은 함께 맞서 싸울 것이었다. 그리고 하은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은 아직 물러서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떨고 있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날들을 함께 헤쳐나갈 가족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아직 마당의 이슬을 채 말리지도 않았을 때 김 노인의 집은 이미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다. 노모는 평상에 앉아 무릎 위에 지팡이를 놓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좀처럼 걱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오늘 그녀의 얼굴에는 무거운 기색이 역력했다. 밤새 창문 밖에 떨어진 흙과 머리카락 주머니가 그녀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눌렀다. 그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한 도전의 메시지이자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김노인이 밖으로 나왔다. 깡마른 몸이었지만 등은 꼿꼿했다. 그의 손에는 치자꽃이 수놓인 하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손수건, 어제의 흙주머니, 이 모든 것이 누군가 하은이가 이 집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파출소에 신고했고 그들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찰을 기다리는 데는 며칠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민은 옆에 앉아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마을의 일상적인 문제들에는 익숙했지만 누군가 감히 자신의 집문 앞에 부적 따위를 가져다 놓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밤낮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놈을 잡으면 반드시 마을 회관마당으로 끌고 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게 할 겁니다. 하은은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멍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최 여사에게 협박에 시달리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이후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집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며시 손을 뻗어 김노인의 옷자락을 잡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최 여사가 멈추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그 여자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김노인은 돌아서서 젊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따뜻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사람이 난폭해질수록 그만큼 약하다는 증거다. 우리에겐 할머니도, 성민이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있다. 잘못된 것은 결국 빛 아래 드러나게 마련이다. 가족들이 의논하고 있을 때 마당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박 이장님이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탁자 위에 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방금 시장을 돌며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정말로 최 여사가 강가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다고들 합니다. 병문안 간다고 핑계를 댔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들의 말을 모두 적어두었으니 필요하면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노모가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쿵 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됐다. 내일 마을의 큰 어르신을 모셔와 저 흙 주머니를 보게 하겠다. 정말 사술이 얽혀 있다면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것이다. 더 이상 저들이 제멋대로 날뛰게 둘 순 없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하은은 창가에 앉아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의 다리는 저릿했고 때로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 감각은 그녀를 불안하게 하면서도 희망을 갖게 했다. 그녀는 살며시 오른쪽 발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돌아서서 김노인에게 속삭였다. 아버지, 제 발가락이 조금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김노인은 순간 말이 없다가 이내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발에 손을 얹었다. 발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다. 정말이었다. 늙은 그의 심장이 감동으로 떨렸다. 그는 하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보아라, 하늘이 너를 가엾게 여기시는 게다. 꾸준히 하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게야. 두려움이 이 희망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날 밤 노모는 제단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향을 피웠고 흔들리는 불빛이 고된 얼굴을 비추었다. 조상님들, 부디 보살펴 주시어 자손들이 재앙을 피하게 하소서. 만약 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있다면 그 얼굴이 드러나온 마을 사람들이 벌하게 하소서. 치명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자 모두의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졌다. 밤이 다시 찾아왔고 가족들은 평소보다 더 경계했다. 성민은 담요를 들고 툇마루로 나가 날이 셀 때까지 보초를 서기로 결심했다. 노모는 대청마루에 누워 지팡이를 곁에 두었다. 김노인은 약속대로 끝까지 지키겠다며 하은의 곁에 앉아 있었다. 한밤중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기와 지붕을 후두둑 때렸다. 그 빛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다시 정원에 어른거렸다. 이번에는 성민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뛰쳐나가 거기서 라고 외치며 손전등을 비추었다. 빛이 곧장 그 사람에게 향했다. 정말로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밤중에 눈이 번뜩이더니 몸을 돌려 강가 쪽으로 달아났다. 성민이 뒤쫓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는 겨우 손을 뻗어 옷자락을 잡았고 천 조각이 크게 찢어졌다. 그는 빗물에 흠뻑 젖은 천 조각을 들고 돌아왔다. 아버지에게 보여주자 김노인은 미간을 찌푸렸다. 최 여사가 즐겨 입는 흰 옷의 옷감이 맞구나.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다. 내일 어르신이 흙 주머니를 보신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하은은 손에 들린 천 조각을 보며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결에 실려온 치자꽃 향기를 또렷이 기억했다. 그 향기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저 하얀 그림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최 여사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날이 셀 때까지 등잔불 곁에 앉아 있었다. 노모는 깊은 눈빛으로 침묵에 잠겼다. 악을 뿌린 자는 조만간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평안을 되찾으려면 단호한 방법이 필요하다. 저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둘 수는 없다. 밖에서는 바람이 잦아들고 비도 그쳤다. 회색 하늘이 점차 밝아오고 있었다. 하은은 김노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숨결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마주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진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요. 김노인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단호했다. 그렇다 얘야.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나약함이다. 너는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게 도망쳤다. 이제는 네 자신의 두 다리로 바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은의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이 솟아올랐다. 저 하얀 그림자가 아직 어른거리고 협박의 말들이 여전히 맴돌지라도 그녀는 이제 진정한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발가락이 다시 살짝 떨렸다. 마치 마음속 결심에 화답하듯이 5번째 이야기는 비온 뒤 고요한 아침으로 막을 내렸다. 강가의 낡은 집 안에서는 믿음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저 멀리 어둠 속에는 분명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음흉한 계획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대나무 수비로 막 솟아오르며 아직 빗물이 맺힌 마당에 부드러운 빛을 비출 때 김노인의 집은 다시 한번 분주해졌다. 어젯밤 하얀 옷의 그림자에 대한 소문은 이미 동네 어귀까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걱정했지만 김노인이 젊은 아내를 얻어 업보를 치르는 것이라며 고소해야 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김노인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그저 침묵했다. 그는 세상의 입방아가 두렵지 않았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하은의 마음이었다. 하은은 문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피로감이 남아 있었다.
밤새 찢어진 옷 조각과 맴도는 치자꽃 향기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움츠려 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맞서고 싶었고 빛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비록 앞길이 여전히 험난할지라도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다. 눈빛이 엄했다. 오늘 마을의 큰 어르신이신 이 도사님이 오실 게다. 그분께 저 흙 주머니와 옷 조각을 보여드려야 한다. 사술이라면 풀어내고 비열한 계략이라면 밝혀내서 더 이상 누구도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집안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정오쯤 온 마을의 존경을 받는 이 도사님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붉은 천 주머니를 든 채 들어섰다. 그는 이른이 넘었고 수염과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으며 눈빛은 예리했다. 모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장 탁자 가운데 놓인 흙 주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를 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누군가 일부러 무덤흙과 사람의 머리카락을 섞어 공포심을 조장하려 했군. 하지만 이것은 그저 겁을 주려는 수작일 뿐. 실질적인 해를 끼칠 힘은 없다. 누군가 이 집에 귀신이 들었다는 믿음을 심어 사람들이 불안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눈 속의 걱정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김노인이 물었다. 도사님, 이 일을 완전히 끝낼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도사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다. 유일한 방법은 배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귀신은 바로 사람의 악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부적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노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생각과 같습니다. 빛 아래로 끌어내야 합니다. 이 도사님은 주머니에서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내 몇 글자를 쓴 뒤 김노인에게 건넸다. 오늘 밤 이 부적을 창문에 붙여두십시오. 만약 누가 또 얼씬거린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은을 돌아보며 온화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보기에 아가씨 안에는 강한 기운이 있소. 약하지 않단 말이오. 자신을 믿으시오. 머지않아 그 두 다리로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라 믿소. 그 말에 하은은 목이 메었다. 휠체어에 앉은 이후로 누군가 그토록 믿음 어린 목소리로 말해준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오후 하늘이 개고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풋풋한 흙냄새가 났다. 하은은 김노인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텐마루에 나왔다. 그녀는 다리를 움직여 보았고 다시 한번 오른쪽 발가락이 살짝 떨렸다. 김노인은 그것을 보았다. 그의 심장이 설렜지만 그는 그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다. 꾸준히 하거라. 우리는 물리치료도 받고 네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때 마침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옆 동네로 시집간 김노인의 막내 동생이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오라버니 큰일 났어요. 오늘 아침 시장에 갔더니 최 여사가 온 동네의 하은 언니가 애군을 몰고 다닌다고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누구 집에 가든 그 집에 재앙이 닥칠 거라고요. 심지어 사람들을 모아서 따지러 오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침묵에 잠겼다. 성민이 이를 갈았다. 정말 너무하군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김노인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막았다. 그의 눈빛은 깊었다. 세상 입방아는 내버려 두어라. 하지만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사람들을 끌고 온다면 우리는 맞서야 한다.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다. 막내 동생의 말대로 해가 대나무 숲 뒤로 넘어갈 무렵 대문 밖이 시끄러워졌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왔다. 앞장선 것은 최 여사였다. 그녀는 손에 타담한 향 다발을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온 마을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려주겠소. 이 계집은 불길한 기운을 몰고 다니오. 김노인 집에 온 지 며칠 만에 귀신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소? 만약 쫓아내지 않으면 이 동네 전체에 화가 미칠 것이오. 군중이 수군거렸다. 믿는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은은 집 안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늑대 아가리 앞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곧장 마당으로 나섰다. 그녀의 몸집은 작았지만 목소리는 쩌렁쩌렁했다. 최 여사, 늙어서 망령이 들었소? 터무니없는 소리를 퍼뜨리지 마시오. 이 아이는 내 며느리고 정정당당하게 내 아들의 아내가 된 사람이오. 여기에 무슨 귀신이 있단 말이오? 악한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마을의 재앙을 불러오는 법이지? 최 여사는 눈을 부릅뜨고 반박하려 했지만 바로 그때 집안에서 성민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말로 귀신이 있다면 왜 이 도사님께 판결을 맡기지 않으십니까? 바로 어제 도사님께서 흙 주머니를 보시고는 이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꾸민 짓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당신은 감히 도사님의 말씀까지 거역하시겠습니까? 군중이 웅성거렸다. 많은 사람들이 노모와 성민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더듬거렸지만 미처 반박하기도 전에 마을 회관 쪽에서 이 도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이미 말했소. 하얀 그림자, 치자꽃 향기, 흙 주머니, 모두 사람의 소행이오. 고의로 공포를 조장하는 자는 조만간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니 마을 사람들은 헛된 비방에 휘둘리지 마시오. 군중은 즉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도사님 말씀을 믿어야지. 최 여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그럼 뭐, 나도 그저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을을 걱정해서 한 소리요. 도사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럼 됐소? 그러고는 그녀는 서둘러 사람들을 이끌고 물러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번뜩였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노인은 하은을 돌아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았느냐?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악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니 그날 밤 하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낡은 기와지붕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에 무한한 감사가 차올랐다. 당당한 시어머니, 굳건한 남편, 단호한 아들, 그리고 현명한 도사님까지 모두가 그녀의 편에 서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 그녀는 오른쪽 발바닥으로 저릿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다. 이번에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었다.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진짜 움직임이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저 믿어요. 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곁에 앉아있던 김노인은 그 말을 듣고 젊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에는 강한 믿음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빛은 이미 어둠으로 뒤덮였던 길을 비추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여전히 불고 강가에는 안개가 자욱했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따뜻한 불꽃이 밝게 타오르며 온 가족에게 희망을 비추고 있었다. 비록 어딘가 어둠 속에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강가의 낡은 기와집, 그날 아침의 공기는 평온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여사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 비방을 퍼부었던 사건 이후 마을은 잠시 잠잠해졌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이 단지 그녀의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노인은 치자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이미 식어버린 담배를 들고 먼 곳의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는 원한을 품은 자들이 결코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저 하얀 옷의 그림자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어쩌면 더 악랄한 수법을 쓸지도 몰랐다. 집안에서 하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가만히 깜빡였다. 그녀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죽은 듯 했던 그녀의 다리가 이제 뚜렷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집중할 때마다 발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 그녀는 최 여사가 자신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노모가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눈은 번뜩였다. 그녀는 하은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얘야, 네가 아직 두려워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두려움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네 곁에는 이 모든 가족이 있다. 사악함은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으니 악한 사람의 마음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그녀는 노모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할머니, 노력할게요.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민이 들어왔다. 밭에서 막 돌아온 그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그는 채소 다발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하은을 보며 언성을 높였다. 최 여사가 아직도 시장에서 우리 집이 애군을 들였다고 퍼뜨리고 다녀요. 하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이 도사님께서 귀신이 없다고 단언하셨다고 말했어요. 몇몇은 믿고 몇몇은 아직 고개를 갸웃거려요. 그 여자가 아직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느리게 말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자의 악한 심성이 드러날 것이고 마을 사람들도 결국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안이 굳건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오후에 노모는 성민에게 하은을 강가로 데려가라고 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물결은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말했다. 며느리가 바깥 공기를 쐬고 강물을 보며 마음을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이 정신이 맑으면 몸도 빨리 회복되는 법이다. 하은은 휠체어에 앉아 아이들이 날리는 연이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서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달리고 싶은 갈망이 솟아올랐다. 문득 그녀는 발바닥을 땅에 눌러보았다. 오른쪽 발가락이 조금 더 움직여 휠체어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김 노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버지, 방금 더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김 노인은 말없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에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짧은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이 막 대문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흰천으로 싼 작은 꾸러미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성민이 집어들어 열어보니 안에는 시커먼 닭뼈 몇 조각과 화를 당하기 싫으면 떠나라고 휘갈겨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하은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 수법을 잘 알았다. 예전에 최 여사는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이런 식의 협박을 사용했었다. 김노인은 쪽지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하지만 노모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화를 내도 해결될 것이 없다. 이것은 증거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잘 보관해라. 우리가 굳건할수록 악한 자는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날 밤 가족들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밖에서는 강바람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며 불었다. 하은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다. 김노인은 곁에 앉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갑자기 마당 밖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가 기와지붕에 돌을 던지는 소리 같았다. 성민이 뛰쳐나가 손전등을 비추었다. 이번에는 바나나 나무 뒤에 숨어있는 하얀 옷의 그림자를 똑똑히 보았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최 여사, 내가 당신을 봤는데 아직도 부인할 거요? 하얀 그림자는 즉시 등을 돌려 달아나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성민이 달려가 손전등을 비추자 최 여사의 늙은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심이 번뜩였다. 그는 그녀의 팔을 꽉 잡고 한자 힘주어 말했다. 언제까지 협박을 계속할 셈이오? 최 여사는 비웃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직 지지 않았어. 저 계집은 결국 떠나게 될 거야. 너희 집은 저 애를 들여서 화를 자초한 거야. 김노인도 밖으로 나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최 여사, 당신에게 어떤 원한이 있든 간에 더 이상 협박은 용납하지 않겠소. 이제부터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경찰에 넘길 것이오. 최 여사는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너희는 후회하게 될 거야. 성민은 주먹을 꽉 쥐고 그녀를 마을 회관으로 끌고 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노모가 말렸다. 밤중에 소란을 피우면 혼란만 더해질 뿐이다. 그녀를 보내줘라. 내일 아침에 방법이 있을 것이다. 노모의 말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놓아주었다. 최 여사는 비틀거리며 떠났고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은은 이미 울고 있었다. 눈물이 깡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며 말했다. 제가 온 가족에게 폐를 끼쳤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그 여자가 이 지경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김노인은 곁에 앉아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목이 메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다, 하은아. 너는 잘못이 없어. 그 여자의 악랄함이 원인이다. 너는 내 아내고 이 집 며느리다. 우리는 함께 이겨내야 한다.
성민은 그녀를 보며 동정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이제부터 아무도 어머니를 울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의 아들에게서 어머니라는 두 글자를 듣자 하은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마음속에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밖에서는 강바람이 여전히 세차게 불었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은은 옆으로 누워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발가락이 다시 한번 더 뚜렷하게 떨렸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나는 일어설 거야. 반드시 일어설 거야. 텐마루에서 김노인은 조용히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싸움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어둠도 결국 빛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것을, 온 가족이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간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다. 7번째 이야기는 긴장감 속에서도 희망으로 가득 찬 채 끝났다. 작은 가족은 핍박에 맞서 굳건히 일어섰다. 젊은 신부는 다리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고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더 많은 풍파를 겪겠지만 그들 안의 불꽃은 이미 밝게 타올라 무엇도 끌 수 없었다. 날이 막 밝아오자 닭 우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김노인의 집마당에는 어젯밤 내린 비로 생긴 무릉덩이가 남아 아침 햇살을 받아 노랗게 반짝였다. 하은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은 평화로운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파도처럼 일렁였다. 바나나 나무 뒤에서 넘어져 증오심 가득한 눈빛으로 떠나가던 최 여사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그 사람은 더 악랄한 수법으로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알았다. 김 노인이 마당에서 들어왔다. 손에는 아직 뜨거운 녹차 주전자를 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하은의 곁에 앉아 쉬었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젯밤 그 여자의 얼굴이 우리 부자 앞에 드러났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머니와 성민이와 상의해서 파출소에 신고하겠다. 세상에는 법이 있으니 누구도 제멋대로 날뛰게 둘 수는 없다. 하은은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멈추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제가 그 사람 성격을 알아요. 한번 원한을 품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차라리 제가 고모댁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여기서 떠나면 그 여자가 더 이상 해를 끼칠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김노인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손이 젊은 아내의 어깨를 꽉 잡았다. 안 된다. 너는 내 아내고 이 집 며느리다. 내 스스로를 짐이라고 여기고 한 발짝도 떠날 생각은 마라. 네가 떠나면 그 여자는 더욱 의기양양해지고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늙었지만 아직 너를 지킬 힘은 충분히 있다. 바로 그때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대화를 모두 들은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떠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이 집에 온 이상 여기가 내 뿌리다.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굳건히 서고 사람은 집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한 법이다. 네가 떠나면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게 될 게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노모는 아들인 김노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너는 성민이와 함께 파출소에 가서 사건을 명확히 설명해라. 하얀 옷 조각, 흙 주머니, 협박 쪽지까지 모두 가져가서 경찰이 알게 해라. 나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될 것이다. 성민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삿갓을 내려놓고 서둘러 준비했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과묵한 모습과는 다른 결연함이 빛나고 있었다. 파출소로 가는 길, 강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고 성민은 증거가 담긴 주머니를 들고 곁을 따랐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부자를 맞이했다. 김 노인의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경찰관은 꼼꼼하게 기록한 후 사람을 보내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최 여사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조서를 작성하여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김 노인은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적어도 법적인 기댈 곳이 생겼다는 생각에서였다. 저녁이 되자 강가는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하은은 텐마루에서 바람을 쐬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이번에는 발가락이 뚜렷하게 떨렸다. 그 희망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성민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봤어요. 계속 노력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일어서시는 날이 정의가 우리 집 편에 서는 날이라고 믿어요. 하은은 그에게서 어머니라는 두 글자를 듣자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밤이 되자 가족들은 등잔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노모는 젊었을 때 마을에 한 가족이 귀신 들렸다는 누명을 썼다가 굳건한 마음으로 결국 악인을 밝혀냈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말은 온 가족의 정신을 북돋는 불꽃 같았다. 하지만 모두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마당 밖에서 개가 맹렬하게 짖어댔다. 성민이 벌떡 일어나 손전등을 들었다. 이번 소리는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라 흙길 위를 구르는 수레바퀴 소리였다. 그가 달려나가 불을 비추자 대문 앞에 짚을 가득 실은 수레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집더미 속에서 무언가 번쩍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짚을 헤쳐보니 갓 죽은 듯 피가 흥건한 닭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밑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쓴 쪽지가 있었다. 저 계집을 쫓아내지 않으면 피는 계속 흐를 것이다. 성민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닭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와 아버지와 할머니를 큰 소리로 불렀다. 김노인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노모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는구나. 닭의 피까지 썼다는 건 공포를 극에 달하게 하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은은 휠체어에 앉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자신이 원인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김노인이 급히 곁에 앉아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다, 하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악한 자의 잘못이다. 진실이 밝혀지면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여자일 것이다. 그날 밤 성민은 한숨도 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텐마루에 앉아 불타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김노인은 노모와 함께 내일 경찰을 불러 조서를 작성하고 이 도사님께도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기로 상의했다. 그들은 최 여사가 계속해서 협박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방 안에서 하은은 잠들지 못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다리를 움직여보자 발 전체가 꿈틀거리는 것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마치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몸속에서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속삭였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아버지, 할머니. 저는 일어서서 제가 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어두운 밤은 느리게 흘러갔다. 밖에서는 강바람이 여전히 울부짖고 희미한 달빛이 마당 앞 치자나무 그림자를 비추었다. 작은 집 안에서는 비록 협박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믿음은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김노인의 가족은 시련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결코 악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저 하얀 옷의 그림자가 몇 번이고 다시 나타난다 해도 8번째 이야기는 마지막 닭 울음소리와 함께 끝났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희망 또한 가득한 날이었다. 그리고 어딘가 막 밝아오는 빛 속에서 하은의 다리가 조금 더 움직였다. 마치 머지않은 부활의 여정을 약속하듯이. 그날 아침 햇살이 대문 앞 대나무 숲에 노랗게 퍼질 무렵 김노인의 가족은 여전히 나무 식탁 주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에 죽은 닭이 바구니에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협박 문구가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그 광경은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노모는 천천히 손을 들어 흰머리를 쓸어 넘기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 당장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해서다. 그냥 두면 최 여사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헛소문을 퍼뜨려 동네를 어지럽힐 것이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사소한 협박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여자는 닭의 피까지 사용했다. 시골 사람들이 불길한 징조로 여기며 금기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은에 대한 협박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었다. 성민은 이를 갈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빛 아래 드러내야 합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저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하은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닭을 바라보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최 여사에게 여러 번 이런 괴이한 협박을 당했지만 이번처럼 소름 끼쳤던 적은 없었다. 그녀는 김노인의 옷소매를 잡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라리 그만두세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온 동네가 또 수군거릴 거예요. 김노인은 돌아섰다. 그의 눈에 보기 드문 강인함이 번뜩였다. 아니다, 하은아. 너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75 평생을 살면서 온갖 것을 다 보았지만 악한 자가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그냥 둔 적은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 나서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민에게 모든 증거를 천 가방에 담으라고 했다. 하얀 옷조각, 흙과 머리카락이 든 주머니, 협박 쪽지, 그리고 닭까지. 노모는 박 이장님도 함께 가라고 당부했다. 증인이 있으면 그들이 우리 집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노인, 성민, 그리고 박 이장님. 세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파출소로 향했다. 하은은 집에 앉아 마음을 졸였다. 그녀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킬 뿐이었다. 파출소에서 경찰관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접수했다. 그들은 증거물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기록한 후 최 여사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관은 덧붙였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 여자가 고의로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처리할 것입니다. 마을의 치안을 이렇게 훼손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노인은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이제 가족에게 더 든든한 기댈 곳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부엌에 막 앉았을 때 마을 스피커에서 최 여사를 파출소로 오라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동네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어떤 이는 최 여사가 감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비웃으며 이제 그 여자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하은은 그 소식을 듣고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다.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는 것이 기뻤지만 최 여사가 다른 방법으로 복수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멍하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정상적으로 걷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녀는 만약 최 여사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른다면 자신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날 밤 노모는 평소보다 등잔불을 더 환하게 켰다. 그녀는 빛이 어둠을 쫓아내니 오늘 밤 우리 집을 환하게 밝히면 그 여자가 협박하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은은 김노인의 어깨에 기대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문득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 제 다리의 반응이 더 뚜렷해졌어요. 언젠가는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최 여사가 저를 해칠까봐 두려워요. 김노인은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너는 너 자신을 믿어야 한다. 악한 자는 너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내 믿음을 죽일 수는 없다. 네가 일어서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네가 짐이 아니라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너는 살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곁에 앉아있던 성민이 그 말을 듣고 돌아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스스로 서실 때까지 제가 어머니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더 이상 누구도 어머니를 모욕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단호한 어머니라는 말에 하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행복 때문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가족이 있고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밖에서는 강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믿음의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노모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굳건했다. 김노인은 아내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마치 힘을 얻은 듯했다. 성민은 툇마루에 앉아 지팡이를 들고 시선은 대문을 떠나지 않았다. 방 안에서 하은은 조심스럽게 다리를 들어보았다. 이번에는 종아리가 강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온몸에 저릿한 감각이 퍼지자 그녀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마치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속삭였다. 나는 걸을 수 있어. 반드시 걸을 수 있어. 더 이상 아무도 내 다리를 가지고 협박의 도구로 삼지 못하게 할 거야. 9번째 이야기는 긴장감이 가득한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빛이 번쩍이며 끝났다. 최 여사는 파출소에 불려갔고 정희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하은의 다리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마치 빛이 결코 어둠에 묻히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처럼. 하지만 모든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사람의 마음에 증오가 남아있는 한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온 마을이 들썩였다. 최 여사가 파출소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고소해했고 어떤 이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보탰으며 어떤 이는 일부러 김노인 집 대문 앞까지 와서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강가의 작은 집안에서는 온 가족이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모두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노모는 평상에 앉아 뜨거운 찻잔을 들고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람을 심은 자는 폭풍을 거두는 법이다. 죄는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너희는 명심해라. 우리는 떳떳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우리를 더 더럽히지 못하게 말이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깡마른 손이 치자꽃이 수놓인 하얀 손수건을 꽉 쥐었다. 이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그것을 복수에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를, 이 가정을 악의적인 비방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다. 하은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집안 식구들이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내일 최 여사가 파출소에서 돌아오면 더욱 악랄해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김노인의 굳건한 눈빛, 성민의 결연한 모습, 그리고 노모의 당당한 태도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오가 되자 경찰관이 마을에 와서 간결하게 알렸다. 최 여사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비방은 다른 사람들이 퍼뜨린 것이고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계속 조사 중이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헛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들썩였다. 믿는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최 여사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빠져나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김노인은 그 말을 듣고 그저 침묵했다. 노모는 한숨을 쉬었다. 악을 심었으니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늘이 지켜볼 테지. 저녁이 되자 하은은 휠체어를 타고 강가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 강물은 햇빛에 반짝였고 맑은 물 아래로 물고기 떼가 헤엄쳤다. 그녀는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이번에는 오른쪽 발 전체가 강하게 떨렸다. 그 느낌에 심장이 설렜다. 그녀는 김노인의 옷소매를 잡고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 다리가 정말로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김노인은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행복이 어렸다. 그는 크게 웃지 않고 그저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하늘이 너를 버리지 않은 게다. 꾸준히 하면 네가 일어서는 날이 올 것이다. 뒤에 서 있던 성민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가 한 걸음 떼시는 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회관마당으로 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누가 감히 어머니가 애군을 몰고 다닌다고 말하겠어요? 그의 말에 하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마음속에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믿음이 솟아올랐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다시 등잔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소박한 저녁 식사는 나물국과 생선조림 뿐이었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노모는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헛소문으로 핍박받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말은
온 가족에게 굳건하라는 격려 같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거의 자정이 다 되어 강바람이 바나나 숲을 휘tit 지나갈 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성민이 벌떡 일어나 달려나가 보니 집에서 키우던 소가 누군가 줄을 끊어놓아 풀려나 있었다. 그가 뒤쫓아가 겨우 붙잡았지만 소의 몸에는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그는 손으로 만져보았다. 피부가 살짝 긁힌 정도였지만 분명 누군가 해를 끼치려 한 것이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온 가족을 불러내어 보여주었다. 노모는 칼자국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악한 자가 사람을 겁주지 못하니 이제 가축을 해치는구나. 우리 집안의 생계를 끊으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굳건히 버텨야 한다. 저들의 목적을 이루게 해서는 안 된다. 김노인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일 이 일을 마을 회의에 내놓겠다. 그 여자가 제멋대로 날뛰게 둘 수는 없다. 파출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마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은은 곁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이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김노인은 아내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돌아보았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은아, 자책하지 마라. 바로 너 때문에 온 가족이 오늘처럼 단결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너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그의 말에 하은은 목이 메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이번에는 발이 떨리는 것뿐만 아니라 발가락이 뚜렷하게 구부러졌다. 그 느낌이 마치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아. 그녀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나지막이 불렀다. 아버지, 할머니, 저 곧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노인이 급히 달려왔다. 그 사실을 보고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노모도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내 며느리, 꾸준히 하거라. 이것은 좋은 징조다. 조상님께서 너를 가엾게 여겨 회생할 기회를 주신 게다. 성민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어머니 힘내세요. 시간만 조금 더 지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아무도 더 이상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예요. 작은 집 안에서 협박과 위험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비록 어둠이 밖에서 도사리고 있었지만 김 노인의 가족 안에서는 하은을 위한 굳건한 성벽이 되었다. 10번째 이야기는 등잔불의 희미한 빛 속에서 끝났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은의 다리가 첫걸음을 떼는 순간을 목격했다. 작고 미미한 시작이었지만 모든 악의적인 소문을 물리칠 만큼 강력했고 강가 어딘가에 아직 숨어있는 하얀 옷의 그림자에 맞설 만큼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아직 밤이슬의 축축함이 남아있는 마당을 노랗게 물들였다. 하은은 텐마루 앞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소보다 더 밝았다. 어젯밤 그녀는 자신의 발이 뚜렷하게 움직이는 것을 실제로 느꼈다. 그 믿음은 그녀가 더 이상 작고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김 노인이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는 뜨거운 죽 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는 작은 상에 그릇을 내려놓고 온화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죽 좀 먹고 속을 덮이거라. 몸이 회복되고 있으니 힘이 있어야 연습도 할 수 있지.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에 젖어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 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젯밤 너무나 선명하게 느꼈어요. 마치 몸속의 피가 다리로 흘러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아요. 김노인은 온화하게 웃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믿는다. 하늘은 선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니 네가 꾸준히 하기만 하면 네가 걸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내가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노모가 안방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빛났다. 얘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음속의 불꽃은 저밖에 어떤 사술보다 강하다. 악을 심은 자는 쓴 열매를 거둘 것이고 믿음을 심은 너는 행복을 거둘 것이다. 성민도 막 정원에서 들어왔다. 어깨에는 마른 장작 다발을 메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장작을 내려놓고 하은을 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가장 먼저 어머니의 걷기 연습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일어서시는 날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머니를 얕보았던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게요. 성민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두 글자를 듣자 하은은 마음에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다.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이 짐이라고만 느꼈는데 이제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김노인은 온 가족과 상의했다. 내 생각에는 하은이를 보건소에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께 물리치료 지도를 받는 것이 좋겠다. 집에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응원할 수 있지만 훈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병이 있으면 의원을 찾아야지. 하지만 갈 때는 조심해야 한다. 최 여사가 쉽게 포기할 리가 없어. 성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겠습니다. 누가 방해하려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온 가족이 하은을 데리고 보건소로 갔다. 의사는 꼼꼼히 살피고 반사신경을 시험한 후 미소 지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히 하면 언젠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릴 테니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은의 눈이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김노인의 손을 꽉 잡고 마음속으로 하늘에 감사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몇몇 이웃이 수군거리는 것을 마주쳤다. 한 아주머니가 하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비꼬는 말을 던졌다. 어머나 벌써부터 걷기 연습을 서두르네. 조심하지 않으면 그 불길한 기운 때문에 일을 망칠라. 성민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며 반박하려 했지만 김노인이 말렸다. 상대하지 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다. 오직 시간과 진실만이 답을 해줄 것이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아팠지만 김노인의 차분한 눈빛과 성민의 굳건한 손길을 보자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눈물을 참기로 결심했다. 저녁에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박 이장님이 찾아왔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제가 듣기로는 최 여사가 파출소에 불려갔지만 모든 것을 부인했고 오히려 우리 가족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답니다. 어르신들, 형님, 아주머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여자가 복수할 방법을 찾을까봐 두렵습니다. 노모는 지팡이로 마룻바닥을 쳤다. 어디 한번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자. 이번에 감히 또 그러면 내가 마을 회관으로 끌고 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이다. 밤이 되자 강바람이 대나무 숲을 휘tit 지나갔다. 달빛은 희미했다. 온 가족이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개 짖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성민이 벌떡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툇마루로 뛰쳐나갔다. 대문 밖에 사람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더니 사라졌다. 그가 아래를 비추자 땅에 피처럼 붉은 얼룩이 묻은 흰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 집으로 가져왔다. 노모는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또 그 여자의 더러운 수작이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겼다. 악한 자가 궁지에 몰릴수록 더 빨리 망하는 법이다. 하은은 천 조각을 보았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지만 이내 자신의 발이 움직였던 것을 기억해냈다. 김노인, 성민, 그리고 노모의 굳건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갑자기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고 등을 곧게 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떠나게 하려 한다면 저는 더욱더 여기에 머물 거예요. 제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이 그 여자가 떠드는 것처럼 불길한 기운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김노인은 아내를 보았다. 그의 눈가가 감동으로 붉어졌다. 그는 그 작은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다. 너는 이미 많이 견뎠다. 이제는 네가 진정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할 때다. 성민도 하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연습할 거예요. 어머니가 걷게 되는 날, 온 마을이 입을 다물게 될 겁니다. 노모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단호했다. 그래야 우리 집 며느리지.
그날 밤 하은은 침대에 누웠다. 심장이 설렜다. 그녀는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이번에는 종아리 전체가 뚜렷하게 떨렸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더 이상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활의 눈물이었다. 11번째 이야기는 등잔불의 희미한 빛 속에서 끝났다. 온 가족이 모여 하은의 정신적 성장을 함께 지켜보았다. 어둠은 여전히 밖에서 어른거렸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의지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머지않은 날 하은이 일어나 자신의 두 다리로 걸으며 지난 몇 년간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모든 악의적인 저주를 깨트릴 것을 약속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강가의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성민은 하은을 부축하여 마당에서 운동을 시켰다. 처음에는 발가락이 살짝 떨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발 전체가 움직였고 이제는 다리를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일어서지는 못했지만 뚜렷한 변화에 온 가족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노모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깊은 눈에는 지난 몇 년간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믿음이 어렸다. 김노인은 말할 것도 없었다. 젊은 아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힘줄 돋은 손은 마치 힘을 보태주려는 듯 더욱 굳게 쥐어졌다. 때로는 하은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입술을 깨물고 신음 한 번 내지 않을 때 그는 그녀의 땀을 한 방울씩 닦아주며 쉬었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꾸준히 하거라. 언젠가는 네가 걸을 수 있을 게다.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을 회관마당을 걷게 될 게야. 하은은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굳은 의지가 담긴 눈물이었다. 하지만 밖의 풍파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최 여사가 파출소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김노인 집이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퍼뜨린 소문은 여전히 일부 마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텐마루에 있는 하은을 보고 정말 불길한 기운인가 보네. 온 이후로 마을이 계속 시끄럽잖아 라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입술을 깨물고 더 이상 예전처럼 흐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맞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박 이장님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평상에 앉아 찻잔을 따르고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제가 방금 파출소에서 돌아왔습니다. 경찰 말로는 최 여사가 계속 발뺌하고 있지만 증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모는 지팡이로 마룻바닥을 가볍게 쳤다. 나는 늙었지만 살아있는 한 내 자손들을 지킬 것이다. 그 여자가 얼마나 더 대담해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은은 그 말을 들으며 목이 메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성민 씨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날 밤 강바람이 세차게 불고 강물이 철썩이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을 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성민이 뛰쳐나가 보니 또다시 흰 청구러미가 있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순 몇 조각과 쪽지가 들어있었다. 더 이상 애쓰지 마라. 그 절뚝거리는 다리는 절대 일어설 수 없다. 하은은 잠시 멈칫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이번에 그녀가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쪽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들이 악랄하게 굴수록 저는 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피와 눈물을 흘려서라도 일어설 거예요. 김노인은 아내를 보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쪽지를 잡아 갈기갈기 찢으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인생을 결정할 권리는 너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없다. 이제부터 이런 더러운 것들은 모두 경찰에 넘길 것이다. 너는 오직 일어서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성민은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 제가 밤새 보초를 서겠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또다시 얼씬거리면 반드시 현장에서 잡고 말겠습니다.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악은 우리가 마음이 약할 때만 강해지는 법이다. 이제 며느리가 굳건해졌으니 그 여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날 밤 이후 하은의 정신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그녀는 스스로 더 연습하겠다고 청했다. 때로는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지쳤다. 한 번은 너무 무리하다가
휠체어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다. 김노인이 황급히 부축하며 안타깝게 말했다.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하거라.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들이 옳았다고 말하게 둘 수 없어요. 저는 걸어야 해요. 제가 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그 말에 김노인은 목이 메었다. 그는 이 여인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 두려움이 힘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정오,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웃 한 명이 뛰어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온 마을이 회관 앞에서 난리예요. 최 여사가 또 김노인 대기사수를 써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떠들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노모는 즉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좋다. 우리가 직접 가야겠다. 그 여자가 함부로 말하게 둘 수 없다. 김노인은 하은을 휠체어에 태우고 온 가족과 함께 마을 회관으로 갔다. 마을 회관 마당에서 최 여사는 군중 가운데 서서 손짓을 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김노인 집이야말로 귀신을 키우고 있소. 왜 자꾸 그 집 주변에 하얀 옷의 그림자가 나타나겠소?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소. 군중이 수군거리며 웅성거렸지만 바로 그때 노모가 곧장 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여사, 흑백을 바꾸지 마시오. 하얀 옷의 그림자는 모두가 당신인 것을 보았고 흑주머니, 옷조각, 죽은 닭, 숯 모두 당신 손에서 나온 것이오. 당신은 조상님 앞에서 당신이 무고하다고 맹세할 수 있소? 최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억지로 비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늙어서 눈도 어둡고 귀도 멀었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소? 김노인이 나서서 치자꽃이 수놓인 하얀 손수건과 협박 쪽지를 높이 들어보였다. 이것이 증거인데 아직도 부인할 수 있소? 군중이 웅성거렸다. 많은 사람들이 최 여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 성민은 곁에 바짝 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말할수록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있소. 파출소에 이미 증거가 있으니 조만간 당신도 죄를 치르게 될 것이오. 마을 회관 앞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다. 최 여사는 몸을 떨다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도망치듯 떠나버렸다. 하은은 휠체어에 앉아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온 가족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12번째 이야기는 온 마을이 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끝났다. 악은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은은 자신의 다리가 더욱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마치 빛이 서서히 어둠을 이기고 있다는 확증처럼. 그날 오후 강바람이 세차게 불고 대문 밖 대나무 잎이 마치 하늘과 땅의 속삭임처럼 사각거렸다. 마을 회관에서의 팽팽한 대치 후 최 여사는 마을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 떠나갔지만 그녀가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김노인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고 모두의 마음은 무거웠다. 하은은 휠체어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노모는 평상에 앉아 지팡이를 짚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잠시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조상님들의 눈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나는 그저 그 여자가 궁지에 몰려 무모한 짓을 할까봐 두렵구나.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피로감이 서렸다. 그는 늙어서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하은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그를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네가 더 이상 고통받게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하은은 코끝이 찡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으며 김노인을 바라보았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때문에 온 가족이 계속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일어서서 제 자신을 지키고 싶어요. 아무도 이 다리를 가지고 저를 더 이상 모욕하지 못하게요. 성민은 근처에 앉아 있었다. 밭에서 막 가져온 괭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어머니가 걸으실 수 있을 때까지 부축해 드릴게요. 어젯밤 어머니 다리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어머니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걸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노모는 세 사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가 굳건하려면 뿌리가 깊게 밝혀야 하는 법이다. 우리 가족은 서로의 뿌리다. 서로를 놓지 않는 한 어떤 폭풍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그날 저녁 따뜻한 부엌에서 하은은 보건소 의사가 알려준 대로 운동을 시작했다. 성민은 동작 하나하나를 부축했고 노모는 박자를 세웠으며 김노인은 곁에 앉아 아내의 땀을 닦아주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었다. 한 번은 하은이 마루 위로 넘어졌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 몹시 아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소리내지 않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두 팔로 버티며 일어서려 애썼다. 입으로는 속삭였다. 일어서야 해. 반드시 일어서야 해. 김노인이 황급히 부축했다.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하거라.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안 돼요, 아버지. 저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얕보이며 살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온 가족은 침묵에 잠겼다. 하은의 깡마른 눈빛에서 그들은 이상한 힘을 보았다. 그것은 오랜 세월 억압과 분노 속에서 타오른 힘이었다. 다음 날 해가 대나무 수비로 막 솟아올랐을 때 온 가족은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최 여사가 다시 파출소에 불려갔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협박 사건 외에도 그녀가 고리대금업을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밭을 팔도록 강요했다는 고발이 있었다. 그 소식에 온 동네가 술렁였다. 예전에 그녀를 편들던 일부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박 이장님이 들러 한숨을 쉬었다. 인과응보가 참 빠르군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지만 이제야 감히 말하는 겁니다. 머지않아 그 여자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최 여사의 그림자에 악몽처럼 시달려왔다. 이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자 그녀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마음속에서 지금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오후가 되자 성민은 뒷마당에서 하은의 연습을 도왔다.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루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하은은 나무 침대틀에 손을 짚고 두 다리를 들어 올리려 애썼다. 첫걸음은 겨우 몇 센티미터를 옮긴 것에 불과했지만 그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땀이 뻘뻘 흘렀고 얼굴은 찡그려졌지만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할머니, 저 걸었어요. 김노인이 집안에서 뛰쳐나와 아내를 꼭 껴안았다. 노모는 지팡이를 짚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조상님들께서 네 마음을 들으셨구나. 우리 며느리 참으로 강인하구나. 성민도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새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어머니, 해내셨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니는 걸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 순간 온 가족이 함께 울고 웃었다. 하은은 마루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지난 몇 년간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빛을 보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밤이 되자 온 가족이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민이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들고 달려나갔다. 대문 밖에서 낯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 집은 귀신을 키운다. 이 집이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다. 김노인과 노모도 잠에서 깼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지는 사람들의 그림자만 보였다. 대문 위에는 닭피가 묻은 흰천 조각이 남겨져 있었다. 하은은 방 안에서 마당의 소란을 들었다. 마음이 다시 조여왔다. 그녀는 최 여사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 그녀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강해져야 해. 내 뒤에는 온 가족이 함께 버티고 서 있으니까. 13번째 이야기는 강가의 바람 소리와 함께 끝났다. 어둠이 아직 물러서지 않았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하은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었다.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운명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리고 앞으로 최 여사와의 마지막 대결은 분명 더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노을이 강둑을 온통 노랗게 물들였지만 김노인의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최 여사와의 소란스러운 밤이 지난 후 모두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좌절 대신 하은은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손을 침대 틀에 얹고 살짝 열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비쳐 들어와 낡은 마룻바닥에 긴 빗줄기를 그리고 있었다. 김노인은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늙은 눈에 깊은 생각이 서렸다.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렸다. 하은아,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장했구나. 어젯밤 나는 네가 두 팔로만 일어선 것이 아니라 굳은 의지로 일어선 것을 보았다. 하은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알아요, 아버지. 저도 피곤했지만 두려움은 스스로를 무너뜨릴 뿐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맞서지 않으면 평생 고통받을 거예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내가 네가 걷는 것을 볼 때마다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밖에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 집은 여전히 설 자리가 있다. 성민은 그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향해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어머니가 스스로를 탓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모든 것에 맞설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은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알아요. 저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최 여사가 우리 가족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김노인은 부드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믿음으로 가득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해야 한다.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창밖의 바람이 경고처럼 울부짖었지만 하은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성민이 가르쳐준 물리치료 운동을 입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일 그녀는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일찍 일어났다. 김노인과 노모는 마당에서 하은이 마룻바닥 위에서 첫걸음을 떼는 것을 지켜보았다. 성민은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하은의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였다. 김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침착하면서도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보아라, 하은아. 내가 말했지 않으냐. 꾸준히 하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은은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메었다. 알아요, 아버지. 저는 걸을 수 있을 거고 멈추지 않을 거예요. 노모는 지팡이를 짚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말 기적이구나. 우리 며느리가 정말로 강해졌어. 나는 이렇게 굳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성민이 돌아보며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문 밖에 누가 있어요? 김노인과 노모는 즉시 일어섰다. 문을 열자 온 가족이 경악했다. 최 여사가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붉은 천 조각을 꽉 쥔 채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울음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증오와 실망으로 가득했다. 최 여사는 큰 소리로 외쳤다. 하은, 네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저 죄 많고 돈만 밝히는 분수도 모르는 계집일 뿐이다. 하은은 등을 곧게 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지만 굳은 의지로 가득했다. 최 여사님, 저는 더 이상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의 힘과 의지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성민 씨를 당신이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김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엄했다. 최 여사, 세상에는 법이 있소. 당신이 마을 사람들과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은 처벌받을 것이오.
더 이상 속임수로 누구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최 여사는 뒤로 물러섰다. 얼굴색이 변했다. 마치 더 이상 온 가족을 위협할 방법이 없는 듯했다. 하은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악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온 가족이 둘러섰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최 여사에게 향했다. 이전의 이야기를 들었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모여들었다. 모두가 두려움 없는 엄한 눈빛으로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단결과 정의의 힘이 순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 여사는 떨며 뒤로 물러서다가 마치 패배자처럼 비틀거리며 돌아서 도망쳤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마당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과 피로로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가득했다. 김노인 노모, 그리고 성민이 그녀를 꼭 껴안았다. 김노인은 목이 메었다. 내 딸아, 네가 해냈구나. 노모는 눈물을 닦았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로 승리다. 의지와 가족의 그리고 정의의 승리다. 성민은 환하게 웃었다. 그의 눈이 밝게 빛났다. 어머니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아무도 어머니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하은은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알아요. 이제부터 저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 거예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해 걸어나갈 거예요. 노을빛 속의 그 광경은 하나의 메시지를 깊이 새기는 듯했다. 인생이 아무리 가혹하고 앞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의지와 사랑 그리고 단결이 있다면 인간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14번째 이야기는 하은이 자신의 두 다리로 굳건히 서고 마음속에 희망과 힘이 가득 찬 채 끝났다. 온 가족은 모든 폭풍 앞에 굳건한 성벽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평온하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며 그날 오후 노을이 작은 마을을 온통 노랗게 물들였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사각거렸지만 하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가득했다. 풍파로 가득했던 지난 몇 달, 김노인과 결혼한 이후부터, 공포로 가득했던 신혼 첫날 밤부터 최 여사와의 팽팽한 대결까지 이제야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와 평안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손을 바퀴 위에 가볍게 얹고 김노인과 노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성민은 온 가족이 함께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꽃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있었다. 김노인은 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는 하은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은아, 아버지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겪은 모든 것을 너는 강인하게 이겨냈어. 너는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기둥이다. 하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알아요, 아버지. 저도 제가 더 강해진 것을 느껴요. 모든 두려움, 모든 쓰라림. 저는 맞서고 이겨내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다시는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노모는 근처에 서 있었다. 지팡이를 짚었지만 얼굴은 환했다. 정말 기적이구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굳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이 험난한 인생에서 너는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결국 사랑과 의지가 너를 굳건히 세워주었다. 성민은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보셨습니다. 이제는 온 마을 사람들이 진정한 힘은 나이나 권력이 아니라 용기와 굳은 의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차례입니다. 하은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저는 모두와 함께 이 집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킬 거예요. 아무도 더 이상 흔들 수 없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긴장으로 가득했던 날들이 지나고 웃음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다. 마치 겪었던 모든 어둠을 씻어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하은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항상 경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평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힘과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최 여사는 쫓겨난 후 다시는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했다.
온 마을 사람들은 하은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았다. 운명의 어둠 속에서 살던 연약한 소녀가 이제는 굳건한 며느리, 비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설 줄 아는 여인이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하은과 김노인이 함께 툇마루에 앉아 강물 위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김노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 딸아, 내 인생에는 아직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나는 네가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 내 의지는 어떤 폭풍보다 강하다. 하은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해 잘 살 거예요. 노모도 밖으로 나와 하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얘야,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너를 걱정하지 않겠다. 너는 굳은 의지와 사랑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했다. 성민은 근처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밝게 빛났고 미소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이제부터 모든 어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함께 행복을 만들고 우리의 모든 힘으로 그것을 지킬 거예요. 하은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알아,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 할 거고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주변 풍경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는 듯한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하은은 그곳에 앉아 가족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찾아낸 내면의 힘으로부터 오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굳건하고 사랑할 줄 알며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그날 밤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든 후 하은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강렬한 믿음이 솟아올랐다.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갈 것이며 행복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매일 저희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천천히 늙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